3년 전이었다. 신규 오픈한 식당에 처음 들어섰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예상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식당 주인 아줌마의 모습이 너무도 세련되고 아름다워서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식당 아줌마가 왜 이렇게 예쁜 거야? 무심결에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반쯤 넋을 놓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침을 흘릴 뻔했다. 초코브라운으로 염색한 머리칼 끝에는 우아한 웨이브가 흐르고 있었고 그녀는 밝고 화사한 노란색 셔츠에 짧아 보이는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그 위로 두른 앞치마마저 스타일리시하게 보일 정도로 그녀의 분위기는 남달랐다. 단순한 식당 주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치 감각적인 패션을 지닌 누군가를 마주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가 만든 떡볶이 또한 일품이었다. 쫀득한 떡과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국물에 좋아하는 단번에 내 입맛을 사로잡았고 우리 딸 역시 이곳 떡볶이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극찬했다. 그 덕에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분식집을 찾게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더욱 궁금한 존재가 되었다. 언제나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고 그 자체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문득 그녀를 이성적인 감정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한 번쯤 그녀와 가까워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그녀의 이름과 사연을 알게 되었다. 송수진, 47세, 이혼하고 아이 둘과 사는 돌싱녀. 그녀를 처음 본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그녀가 혼자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불과 몇 달 전이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던 중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반가운 마음에 나는 차를 세우고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주머니, 이 시간에 가게 안 보시고 어디 가세요? 그녀는 나를 보고 놀란 듯 미소 지었다. 어머, 은옥 아빠. 오늘은 휴일이라 친구들 만나러 가려고요. 아, 그러세요?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명동 쪽이요. 저도 그쪽인데 가는 길에 태워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면 섭섭한데요. 괜히 패 끼칠까봐 그러죠.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닌데 너무 내외하시는 것 같아 더 어색해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못 이기는 척 조수석에 올라탔다. 사실 내 목적지는 명동과 정반대 방향이었지만 그녀와 조금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차를 몰았다. 날씨가 무척 덥네요. 그러게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요. 나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사 그녀에게 건넸다. 아니, 태워다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음료수까지 사주시면 제가 너무 미안해지잖아요. 그럼 미안한 만큼 나중에 갚으시면 되죠. 뭘로 갚아야 할까요? 데이트 한번 해주세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데이트라니. 은옥 아빠랑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만데요. 아주머니는 여전히 젊어 보이세요. 농담이라도 고마워요. 하지만 청춘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요즘 아주머니 또래 분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생활하는데요. 그건 전문직 여성들 이야기죠. 난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늙긴요? 밖에 나가시면 총각들이 프로포즈 하겠어요. 그녀는 웃으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혹시 은옥 아빠 눈에 내가 여자로 보여요? 그럼요. 얼마나 포근하고 매력적인데요. 호호. 장난도 참. 은옥 아빠는 젊은 아가씨들이 더 좋지 않아요? 젊은 아가씨들은 여자로 안 보여요. 오히려 연륜이 있는 여성이 좋아요.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별난 취향이네요. 젊은 아가씨들과 연애해보고 싶지 않아요? 요즘 누가 애딸린 호라비를 좋아하겠어요. 신문에서 보니까 기혼 남성들도 애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던데. 전 그런데 관심 없어요. 오히려 요즘은 미시족들이 더 인기라던데요. 아주머니도 혹시? 그녀는 피식 웃었다. 난 아니에요. 하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 꽤 있죠. 아주머니 외로우세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보니까. 왜요? 외롭다면 은옥 아빠가 애인이라도 소개시켜 줄 건가요? 하하. 원하시면 젊은 남자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호호. 장난도. 그런데 요즘은 사는 게 조금 재미없긴 하네요. 그럼 아주머니한테 젊은 남자를 애인으로 소개해 드릴까요? 젊은 남자가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럼 우리 서로 소개해 주는 건 어때요?
저는 아주머니께 친구를, 아주머니는 저한테 젊은 여성분을.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재밌긴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면 미쳤다고 하겠어요. 하하. 그럼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 애인해 드릴까요? 어머, 은옥 아빠처럼 젊고 멋진 남자가 애인이면 좋긴 하지만 부담스럽죠.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심심할 때 서로 불러서 이야기하는 친구 같은 애인이면 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호호, 은옥 아빠랑 이렇게 농담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어느새 명동에 도착했다. 그녀는 내리면서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우리 서방님, 앞으로 심심할 때 연락하세요. 네. 아주머니도요. 안녕하세요. 아내와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몇 년 동안 알콩달콩 잘 살다가 갑작스레 사별한 지도 6년째. 현재 30대 후반에 딸아이 하나 있는 평범한 남자예요. 20대 중반에 아주 착하고 어여쁜 아내를 만나 사랑에 빠져 2년 연애 후 결혼을 했었어요. 작은 다툼 한 번 없이 행복하게 지내면서 아이 낳고 살기를 3년쯤 되었을 때 평생 함께 하자고 약속했던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갑작스럽게 제 곁을 떠났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회사까지 휴직하고 하루하루 술과 눈물 없이는 살지 못하던 때에 멋 모르고 웃고 있는 이쁜 딸아이 하나 보고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 싶어 딸 하나 바라보고 버티며 이제까지 살아왔죠. 시간이 약이라는 게 맞는 말인지 1년 정도 지나니까 웃기도 하고 딸과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맛집을 다니기도 했네요. 물론 마음속 깊은 속엔 항상 제 아내가 자리하고 있었기에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젊은 호랍이란 소리에 몇몇 여성분들이 호감을 표시한 분들이 있었지만 다 거절하고 말았죠. 슬픔은 멈췄으나 아내에 대한 사랑은 멈추질 않았기에 지금 생각해보면 새로운 여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별 4년이 지날 때쯤 분식집 아주머니를 알게 되었어요. 첫눈에 반했죠. 왜냐하면 죽은 아내와 풍기는 이미지가 너무 비슷했거든요. 더 소름이었던 건 음식 솜씨였어요. 아내랑 연애할 때 자주 가던 대구의 달고 떡볶이 맛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떡볶이가 살짝 매콤하고 달달한 떡볶이를 우리 딸내미가 또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 엄마처럼 말이죠. 이후 단골집이 되었고 거의 매일 식당에 들러 얼굴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 없던 정도 생길 수밖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이혼 소식을 듣고부턴 이성적인 감정이 마구마구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분식집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아주머니, 잘 계셨어요? 어쩐 일로 저에게 다 전화를 주시고. 호, 은옥 아빠, 나 내일 등산 가는데 저번에 은옥 아빠가 내 애인이라며? 그래서 써먹으려고. 호, 하,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 가야죠. 내일이 일요일이라 저도 딱히 할 일은 없었거든요. 호호, 그럼 같이 가는 거야? 네. 산 타면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내일 9시쯤 우리 집 근처로 올래요? 네, 그러죠. 그럼 내일 뵙죠. 아주머니 댁으로 차를 몰고 가니 이미 등산할 준비를 다 해놓고 계셨는데 늦은 여름이라 그런지 아주 가벼운 등산 차림이었다. 얇은 바지에 간편한 상의였는데 예상보다 훨씬 날씬하고 볼륨이 있어 보인다. 산 밑에 주차를 하고 조금 오르니 날씨가 더워오는지 무지 더워 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중도에서 멈춰 점심을 먹고 내려오기로 했다. 다행히 식사를 하는 곳에 개울이 있어 땀을 씻어 내기에는 좋았다. 호호호, 젊은 애인하고 등산 오니 친구들하고 오는 것보다 훨씬 좋네. 다음에도 친구 버리고 애인하고 올까 보다. 저야 좋죠. 근데 은옥 아빠하고 오니 다른 사람들 눈빛이 내가 젊은 애인 꿰차 다니는 줄 아는 것 같잖아. 호호. 지금은 제가 아주머니 애인인 거 모르셨어요? 하하. 호, 그렇긴 하네. 그려요. 집까지 바래다 주고 저녁 얻어먹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죠.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녀가 손수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을 매일 마주하다 보니 어느덧 마음 깊이 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호라비가 홀로 사는 여인의 집을 드나드는 모습은 아무래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었죠.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오랫동안 이 동네에 거주해 온 터라 웬만한 분들은 이미 저희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하고 있는 듯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관계를 지속할 바에는 오히려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고 제 딸아이마저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기에 결혼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부모님께서는 그녀의 나이와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라는 점 때문에 처음에는 반대가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확고한 의지를 보시고 혹은 호랍이 신세로 외롭게 지내는 아들보다 누구라도 곁에 있는 것이 낫다고 여기셨는지 예상외로 순순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아이들도 제 딸아이도 모두 흔쾌히 찬성하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듯했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난관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그녀의 전 남편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였어요. 수년간 경제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아내가 김밥을 말아가며 힘겹게 생계를 꾸리는 동안에도 그는 끊임없이 그녀에게 남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일할 생각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아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만 생활하며 부부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야기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폭력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고 그녀는 극심한 두려움과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였죠. 이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전 남편은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정 식구들의 도움, 가정 폭력으로 인한 경찰의 개입, 몸 곳곳에 남은 멍 자국에 대한 병원 진단서, 그리고 변호사의 법적 조력까지 더해진 후에야 겨우 이혼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전 남편은 아이들을 양육할 능력도, 양육비를 보탤 여력도 없다며 아이들의 양육을 그녀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결혼 소식을 아이들을 통해 전해 들었는지 평소에는 연락조차 없던 전 남편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말이죠. 아이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자는 둥, 아이들에게 아빠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둥, 심지어 그녀에게 몰라보게 예뻐졌네, 완전히 딴 사람 같아, 진작 이렇게 꾸미고 다녔으면 이혼도 안 했을 텐데 라는 아첨 섞인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오랜만에 가족 외식을 하자며 아이들을 핑계 삼아 계속해서 그녀와의 만남을 시도했고요. 지난주에는 불쑥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집으로 찾아와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고는 늦었으니 하룻밤 묵고 가겠다는 뻔뻔한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그녀는 이혼한 남남인데 왜 이러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거센 언쟁이 오갔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뜻대로 되지 않자 격분하며 그녀에게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너 재혼할 거면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더욱 황당한 것은 지금이라도 아빠 노릇, 남편 노릇 제대로 할 테니 다시 합치는 게 어떻겠냐.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라고 뻔뻔하게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찰 노릇인 그녀가 지금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일축하자 전 남편은 알겠다며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의 전 남편 때문에 결혼까지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이제 와서 아이들을 빌미로 그녀를 흔들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운운하는 전 남편의 속셈은 뻔해 보입니다. 저와 그녀의 행복을 방해하려는 심산일까요? 아니면 정말 뒤늦게 후회라도 하는 걸까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녀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지만 앞으로 닥쳐올 파란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기만 하였죠. 하지만 전 남편의 방해는 두 사람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전 남편에게 선을 그었고 저는 든든하게 그녀의 옆을 지켰죠.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 법적인 자문도 구했어요. 현재의 협박과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는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만약 도를 넘는 행동을 계속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하였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전 남편도 점차 포기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이들을 핑계로 연락하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어느샌가 조용히 두 사람의 삶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양가 부모님은 다시 시작하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응원해 주었고 아이들은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기쁨에 들떠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심이 가득한 결혼식 날
환하게 웃는 그녀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함께 차리는 아침 밥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저녁 식탁, 주말이면 함께 떠나는 여행. 소소하지만 따뜻한 행복이 매일 두 사람의 가슴을 채워주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낸 당신과 그녀. 이제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서 배우지만 과거 속에 살지는 않는다.